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효준 기자. 예. 논란의 핵심은 뭡니까? 네, 큰 틀에선 전 국민에게 줄 거냐 아니면 취약계층만 추려서 줄 거냐, 이른바 이 지급 범위의 문제가 됩니다. 네. 같은 여권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낙연 대표는 이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돕는 이 차등 지원이 맞다라고 밝힌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경제 정책의 혜택에서 세금 많이 낸 고소득자만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 이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견의 뿌리에는 이 경제와 복지에 대한 시각, 또 구체적으로는 재정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내년 예산도 이미 8.5%가 늘었거든요. 안 그래도 국가 채무 비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새롭게 4차로 추경을 짜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부자들한테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또는 종합부동산세 일정 비율을 부과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써야 한다. 재정적자는 세금을 걷어야 되고. 코로나 감염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이런 사정 다른 나라도 비슷하죠? 네, 특히 공공의료보험 체계가 취약한 이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높은 의료비용, 낮은 의료보험 가입률이란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네. 특히 최대 400만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검진 비용은 보험이 없는 빈곤층의 병원행을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뉴욕시에서는 지난 8일 기준 사망자의 62%가 저소득층이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이어 확진자와 사망자 수 2위를 달리는 인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정부의 외출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외출을 감행하면서 하루 8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는 약 400만 명입니다. 박 기자, 예. 이 취약계층은 외출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방역과 경제 활동 서로 악순환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중소기업 근로자라든지 취업할 예정인 청년층,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 대대적인 고용 지원금으로 이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 고용공시제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제도 자체를 조금 연장한다, 약간 증액한다 이 정도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 대규모 확충해야 되지 않냐.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기간, 금액 이런 것도 있고 대상에서 빠지는 사내하청 이런 경우도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숫자만 보여주는 것만 하고 있어요. 채용과 연계해서 밝히는 강화해서 명시적인 고용 책임성을 높이도록 그야말로 전시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확장 재정과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계도 국가도 비상 상황에서는 빚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관리가 가능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방역과 경제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격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